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하하하, 여러분 잘 들립니까? 선생님 목소리 들립니까? 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온학교 친구들,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아이고, 반가워요, 여러분. 반가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유별리의 친구 안녕하세요. 박별규 친구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이크, 잘 기억하고 있군요. 지난주에 우리 네오쌤이 마이크 시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재미가 있었는데, 오늘은 과연 시술할 것인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아니고 북극입니다. 캐나다, 핀란드, 그리고 한국에도 있어요. 자, 선물 주세요. 당연히 선물 줘야지. 오늘 선물 시작해 봅시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산타 할아버지로 분정한 네오쌤입니다. 자, 선생님 소개를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왜냐면 오늘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거니까, 처음 본 친구도 지금 깜짝 놀랐죠, 그죠? 선생님은 네오 산타쌤이다. 네. 선생님은 임상현 선생님이고 네오쌤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경주과학발명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러분처럼 좋은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한 주 한 주 행복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 끝.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선물 달라고 하는 친구들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앤지 나쁜 앤지 다 알고 있거든. 자, 해봅시다. 자, 원격수 함께 시켜요. 저작권을 보호합시다. 무단 캡처, 촬영, 녹음, 녹화 안 됩니다. 특히 오늘은 네오쌤이 이렇게 수염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녹음, 녹화 안 됩니다. 수업 자료 복제, 배포, 공유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악플 안 돼요. 근데 우리 오한학교 5학년 친구들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네오 산타 선생님이 전혀 걱정이 없다. 단 오늘 더욱더 즐겁게 수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 질문하면 네오쌤이 못 보더라도 관리자 선생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도 질문하면 네오쌤이 다 답변해 줍니다. 그리고 예절을 지키며 바른 언어 사용하기. 자, 우와, 저에게 선물은 온학교. 박별찬한 친구 안녕하세요. 역시 5학년 친구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이땡린 친구, 네, 수염이 답답합니다. 선생님이 이미 수염이 있는데 수염을 달고 수업을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네요. 네, 그래도 해야죠. 자, 오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학습 목표를 얘기해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얘기할 때는 쭈쭈 뚜루루루룬 뚠 뚜루루루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루돌프 이 녀석이 나를 가리네. 이렇게. 자, 이렇게 치면 안 되니까. 자, 오늘 깨달을 내용은 속력.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다. 요거는 지금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지만 오늘 마칠 때 되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더 고마워요. 우리 5학년 친구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걱정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더우면 요거 털을 좀 이따 뺄게요. 선생님 좀 덥네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을 1교시를 정확하게 잘 참여를 하면 2교시 때 산타복을 입은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가 과학적으로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속력을 알아볼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배운 내용으로 산타의 속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디서 가서도 수업에 들을 수가 없다. 온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한번 해봅시다. 자, 띠리리리린 띠리리리리. 자, 속력 알아보자. 좋습니다. 박별규 친구 외쳐주세요. 자, 선생님 혹시 미안한데 요거 잠깐 벗어도 안 될까? 2교시에 시작하면 안 될까? 어때? 이거 때문에 마이크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 고맙습니다. 자, 이것도 괜찮네요. 뭔가 이렇게 턱받이처럼 예쁘네요. 선생님 이미 수염이 있는데 수염을 하니까 더 더워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을 먼저 복습을 또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과학에서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땀 흘리게 지금 선생님처럼 땀을 나고 막 이렇게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는 그런 스포츠 운동이 아니라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과학에서 운동은 스포츠 같은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힘드는 게 운동이 아니고, 과학에서 운동이란 과연 기억이 나는 친구 있나요? 그렇지. 비슷한데 거의. 그렇죠. 한 개 더 나갔네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해야 돼요. 선생님이 명암이랑 건전지랑 손이랑 갖다 놓고 손이 운동했죠, 그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걸 과학에서는 운동이라고 한다. 산타 할아버지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각 집을 돌아다니죠. 위치가 변하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운동하는 물체는 무엇과 무엇, 두 가지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이미 벌써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뭐로 나타낸다? 걸린 시간, 또 뭐 이동 거리. 그렇죠. 운동하는 물체는 과학에서는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네오쌤은 10초 동안 3cm 이동하셨습니다. 네오쌤은 물체, 사람도 물체라고 했죠. 과학에서는 운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같은 거리, 빠르기 비교를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빠르기 비교 기억나나요? 우리 선생님이 만든 영상으로 공부를 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4단원 속력을 공부했는 친구들 잘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 영상이나 재밌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학교는 유튜브 스트리밍이니까 그런 걸 함부로 쓰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영상으로, 네, 그렇죠. 원학 관리사 선생님 좋은 말 하셨습니다. 직접 만든 영상으로 봤다, 그죠? 지난 시간에 100m를 달린 고미와 릴라의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한번 그거를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고미와 릴라가 같은 거리 100m를 이동할 때 누가 더 빨랐는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한번 다시 보고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마술을 같이 선생님이랑 과학 마술을 하는 샘스라는 선생님들이 같이 했다고 선생님 얘기했죠. 자, 선생님 지금 말을 엄청 빨리 하는데 그 이유는 빨리 산타를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가봅시다. 자, 다시 나올 때 선생님 마이크 실수를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체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빠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달리기 잘해요? 빨라요? 네, 저 엄청 빨라요. 아니에요, 제가 더 빨라요. 아, 얘 내가 엄청 더 느려요. 빠르거든? 내가 더 아. 빠르거든. 네. 둘 다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느릴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두 친구가 빠르기를 어떻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려면 같은 기준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고미와 릴라가 같은 거리를 뛰어보며 빠르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같은 거리를 뛰어보면 되겠네요. 자, 50m, 100m 뛰어볼래요? 50m. 50m 뛰고. 50m?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100m 네?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운동장으로 바로 슝! 자, 여러분들 몸 풀고, 자, 제자리에 차렷 고! 짠! 자, 달리기가 끝났죠.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구들하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다 선생님이에요. 그죠? 나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100m를 아마 한 5년, 10년 만에 처음 뛰는 걸 거예요. 자,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자, 친구들 위해서 힘내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결과가 나왔네요. 곰이랑 릴라가 자신이 한 운동을 걸린 시간 그리고 이동 거리를 나타내서 표현해 봅시다. 저는 100m를 21초 동안 이동했습니다. 잘했어요. 저는 100m를 19초 동안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더 빠른지 결과가 나왔죠? 저요! 저요. 저요!
릴라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00m를 이동하는데 릴라가 고미보다 더 시간이 적게 걸렸기 때문에 더 빨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는 스포츠는 많이 있어요.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쇼트트랙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스포츠나 경기를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잘 봤죠? 네, 릴라가 좀 더 빨랐습니다. 같은 큰일 나고 마이크 실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실수 아니에요. 네, 선생님 실수하지 않아요.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빠르게 비교하는 달리기, 수영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니까 더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들어온 친구가 가장 빨리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런 수영 같은 것도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28초 5에 들어온 홍땡땡 친구가 가장 빠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이미 과학의 운동이지만 스포츠나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많이 경험한 빠르기 비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은 같은데 거리가 달라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는데 어떤 거는 더 많이 가고 어떤 거는 좀 덜 가고 어떤 거는 좀 멀리도 가고 많이도 이동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자, 요것도 오늘 영상으로 같이 공부를 해 봅시다. 자, 오늘 요거를 공부를 잘 해야 산타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라면 과학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마술로 풀어내는 선생님 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공부할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만났는데 지난 주말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주말 동안에 릴라랑 같이 놀았어요. 맞아요. 집에 있는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경주를 했는데 누가 더 빠른지 다퉜어요. 한번 봐주세요. 보세요. 제가 훨씬 먼 거리를 움직였잖아요. 그럼 제가 더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제가 먼저 골인 했잖아요. 제가 더 빠른 거 아닌가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는데 더 많이 간 사람도 있고 더 빨리 골인했다는 사람도 있고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죠? 여러분들의 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러 나온 운영과학 선생님 종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렷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우선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볼까요?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를 했었나요? 저요.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더 빠르다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자기 자신의 칭찬 쓰담쓰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와 릴라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다고 했는데 같은 시간 동안 가지고 논 게 맞았었나요? 네, 맞아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다면요, 더 멀리 간 친구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멀리 간 친구 누구죠? 저요. 제가 훨씬 더 멀리 갔어요. 그러면 릴라 자동차가 더 빠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릴라 자동차가 더 빨랐어요. 내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동한 시간이 똑같을 때는 이동한 거리가 많은 것이 더 빠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럼 궁금증 여러분 다 해결했지만 여기서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공부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예쁘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는 같은 3시간 동안 이동한 교통수단의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는 3시간 동안
60km를 이동했어요. 시내 버스는 3시간 동안 180km를 이동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모두 똑같이 3시간 이동했는데 기차의 이동 거리가 제일 머니까 기차가 제일 빨라요. 아, 정답. 잘했습니다. 쓰담. 그러면 제일 느린 교통수단 뭘까요? 같은 시간 동안 가장 적게 이동한 자전거인 것 같아요.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수단들 중에서 빠르기 순서대로 나열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여기서 퀴즈. 빠르기의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는데 간 거리가 달라요. 이동 거리가 달라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미 1등 나왔어요. 기차. 자, 기차 다음으로 빠른 거는 순서대로 댓글로 한번 해봅시다. 기차, 엄청 빨라요. 좋습니다. 네, 그렇죠. 성별준 친구, 네, 산타 옷 입고 왔습니다. 아까 수염하다가 뺐어요. 자, 그렇죠. 박별규 친구 잘했습니다. 오별님 친구, 기차,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좋습니다. 아까 흰수염이 있었는데, 네, 좀 이따 또 해볼게요. 차, 자동차. 시내버스, 네. 자전거. 예. 오,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한다? 저요. 네,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짧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보다 훨씬 빨라요. 잘했습니다. 이제 완벽하죠? 선생님, 오학교만 하면 막 말이 하고 싶어서 큰일 났네. 분명히 선생님 생각했는데, 네. 저 인정하고. 자, 네, 투아웃입니다. 네. 어떤 질문한 친구가 선생님 누구예요? 라고 했는데, 아까 까만 옷 입은 사회자 선생님이 선생님이에요. 조금 다르긴 다르죠. 조금 더 젊을 때예요.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긴 거리, 이동 거리가 더 많을수록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죠? 더 빠르죠, 당연히. 똑같은 시간 갔는데 더 멀리 간 이동 거리가 많은 친구가 더 빠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거 당연히 기차가 빠르고 자전거가 제일 느리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아까 여러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한번 퀴즈 풀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100m 평영 수영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기록입니다. 가장 빠른 선수는 누구일까요? 자, 댓글로 한번 다뤄봅시다. 서경이, 박연희, 박정원, 남정현 친구가 100m를 수영을 했습니다. 네, 100m 똑같은 거리입니다. 누구? 서경이. 좋아, 같은 거리입니다. 서경이 좋습니다. 정답. 네, 그렇죠. 같은 거리니까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다고 아까 했죠. 정답입니다. 두 번째, 3시간 동안 여러 교통수단 이동한 아까 그 거리 버퍼링이 걸려요. 잠깐만요. 네, 지금 괜찮죠? 관리자 선생님 괜찮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버스보다 느린 교통수단, 빠르기가 버스보다 느린 교통수단은 뭘까? 벌써 저거 놓은 친구 많네요. 김별원 친구, 김별서 친구, 조별우, 박별규, 이승재 친구, 안별현 친구.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버스보다 똑같은 시간 3시간 동안 이동했지만 버스는 150km를 이동했고 배와 자전거는 더 짧은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배와 자전거가 더 느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력이란 건 빠르기란 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더 빠른 것도 있고 더 느린 것도 있고. 하지만 자전거가 제일 느리지만 달팽이보다는 당연히 빠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체의 속력을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알아보고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주말에 동생이랑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50m를 10초에 달리고 동생은 20m를 5초에 달렸거든요. 이렇게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이 둘 다 다르면 누가 더 빠른 건가요? 아, 근데 릴라 동생도 고릴라인가요? 얘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다르고 걸린 시간도 달라. 아, 어려운 문제네요. 선생님, 이럴 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로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낸다면 쉽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속력? 속력이 뭔가요? 여러분들 속력이란 말을 처음 듣죠, 그죠? 선생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속력이 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속력이란 1초, 1분, 1시간 등과 같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를 나타냅니다. 속력이랑 같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군요. 네. 제가 야구를 볼 때 투수들이 공을 던지고 나면 어른들이 공이 빠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게 속력이 크다는 건가요? 네. 속력이 크다는 것은 물체의 이동이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빠르다. 좋다. 속력이 크다는 건 물체가 빠르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속력의 또 다른 뜻도 있을까요? 속력이 크다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 더 먼 거리를 이동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맞죠. 잘 배웠네요. 맞습니다. 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속력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했네요. 박수! 선생님, 속력은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네, 속력은 바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왔죠? 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주세요. 속력을 우리가 구해볼 건데요. 요 위에 문제 보이죠? 3시간 동안 240km를 이동한 자동차의 속력은?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240km 나누기 3시간 해서 80? 봄이가 잘했습니다. 이 자동차의 속력은 80km/h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80km/h요? 그게 뭐예요? 네, 80km/h란 말은 단위 시간 1시간 동안 80km를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속 80km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릴라와 릴라 동생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겠다, 그죠? 네, 저는 50m를 10초에 달렸으니까 50m 나누기 10초 해서 5m/s입니다. 릴라의 동생은 20m를 5초에 달렸으니까 20m 나누기 5초에서 초속 4m예요. 릴라가 더 빨라요. 그러네요. 이제 릴라가 더 빨라요. 이제 동생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잘했어요. 아니 왜 쓰리아웃인가요? 관리자 선생님, 저 쓰리아웃 되면 저 오학교 못하는 건가요? 선생님, 관리자 선생님, 다음 주에 수업 저 못하는 건가요? 할 수 있나요? 괜찮나요? 관리자 선생님, 똑똑 대답 좀 해주세요. 유유, 관리자 선생님, 유유라니요. 잠깐만요. 아니 마이크, 네, 우리 그렇지. 임별련 친구 괜찮습니다. 김별명 친구 할 수 있어요. 관리자님도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했네. 선생님이 산타 속력 구하려고 막 지금 흥분을 했어요.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선생님 얘기거리를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지금 시간이 24분 35초입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영상을 괜찮을 거예요. 그죠? 아마도. 네. 자, 영상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속력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구하고 실제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빠른 초인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아, 관리자 선생님 역시 우리 원학교 선생님 친구들은 네, 다 착한 친구들이라서 선물 받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아, 그 안 변한 친구 일부러 그렇게 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안 났어요. 아, 선생님 진짜 네. 그러면 7시 3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선생님도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헤이. 사이로 썰매를 타고
온 학교 기분 상쾌도 하다. 짠! 자, 30분이 되었습니다. 자, 채팅창에 선생님이 갑자기 쉿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벌써 산타의 속력을 이미 구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못본 척하고 못 본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봐요. 마이크 제대로 했죠, 그죠? 선생님 지금 또 마이크 껐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자, 물체의 속력을 어떻게 나타낼지 얘기를 하고 바로 산타의 속력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짠! 자, 속력의 뜻과 읽는 법을 아까 영상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학습 목표잖아요. 속력의 뜻은 밥 먹다가 못 봤어요. 아, 좋습니다. 이건 지금 밥을 먹어요. 온 학교의 특징이다. 그죠?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 간식을 먹으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 선생님처럼 삼겹살을 수업에 구워도 괜찮다. 자, 좋아요. 뜻은 단위 시간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1초 또는 분, 1시간 이렇게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 그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이 클수록 당연히 빠르겠죠. 80km/h와 10km/h는 당연히 속력이 클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속력이 크다,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쉽죠. 자, 속력을 이제 읽는 법이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도 배운 친구들이 많을 텐데 조금 다 이해는 했겠지만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복수해 봅시다. 자, 거리와 시간 단위를 함께 넣어서 단위를 만들어요. 왜?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을 모두 다 이야기해 줘야 속력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거리와 단위 시간, 이동한 거리와 시간 단위 사이에 슬러시죠. 여기 약간 이렇게 쭉 빗금 쳐내는 것. 이거 우리 좋아하지 않죠? 수학 뭐 매길 때 동그라미는 맞았는데 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퍼가 나누기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퍼라고 읽읍시다.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뭐뭐당 뭐뭐한다. 뭐 1시간당 뭐 많이 먹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킬로미터 퍼 이거를 읽는 방법 그대로 똑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킬로미터 이동 거리죠. per hour h가 hour 1시간이라는 뜻이 영어 시간입니다. hour per hour 킬로미터 per hour 그냥 우리 한국식 합시다. per 킬로미터 per hour 뜻은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라는 속력의 뜻입니다. m/s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이동 거리죠. 미터 per second 요거는 초죠. 초. second, minute, hour 1초당 몇 미터 앞에 있는 숫자만큼의 미터를 이동한다. 그런 속력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네, 넘어갑시다. 네. 계속 해봅시다. 읽는 법이죠. 숫자와 단위 거리와 그 시간 단위 순으로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30km per hour 쉽죠? 30km per hour 관리자 선생님이 거의 선생님 수업을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네, 맞아요. 우리 함께하는 수업 좋습니다. 온 학교. 그리고 이게 30km per hour라고 읽으면 좋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시속 30km. 시속이란 게 뭐예요? 1시간 동안 속력이 30km. 1시간 동안 30km를 가는 속력이다. 만약에 단위 시간이 분이라면 분속 30km. 만약에 단위 시간이 세컨드, 초라면 초속 30km. 이렇게 읽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학교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공부를 하고 읽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건 이제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OM/S라고 적혀있는 저 속력을 한번 읽어봅시다. 댓글로. OM/S 아니죠? 네. 그렇죠. 박별규 친구 역시 아주 빠릅니다. 안 배우는 친구 좋습니다. 네, 관리자 선생님. 어른들은 선생님은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읽을래요. 선생님은 좀 젊은 걸로 합시다. 우리 관리자 선생님은 초속, 시속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훌륭한 선생님.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읽었네요. 읽어봅시다. 5 미터 그렇죠. per second. second 여기 요 선생님이 지금 가로쳤는 건 우리가 과학 시간이긴 하지만 영어도 배웠기 때문에 second의 드가 D 발음이죠. 이게 묵음이에요. 그래서 second라고 읽어도 되고 좀 내가 미국식 발음을 하고 싶다 하면 second 이렇게 묵음을 처리해야 됩니다. second 이렇게 또는 second가 초이기 때문에 초속 5m 묵음이란 게 뭐냐면 김기범 친구 묵음이란 게 뭐냐면 D라고 적혀 있지만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 영어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5m/s 또는 초속 5m라고 읽을 수가 있다. 고마워요. 성별준 친구가 그렇게 댓글 달아주면 선생님 막 지금 어깨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막 천장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는 것처럼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에요. 자, 이동거리 아까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퍼 걸린 시간, 아워, 미니트, 세컨드.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속력을 금방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걸린 시간과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신경 쓰다 보면 걸린 시간 나누기 이동거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동거리에서 걸린 시간을 나누어야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수학과 같죠? 과학과 수학도 친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속력 구하는 방법도 다 배웠고 읽는 법도 다 배웠고 그러면 이제 산타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해봅시다. 구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PPT를 산타가 빨리 나오고 싶은데 빠르게 두 가지 문제를 풀고 한번 가봅시다. 가장 빠르게 운동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퀴즈. 1번 상희, 2번 경자, 3번 경희, 4번 용운. 개인적으로 용운이라는 선생님 친구도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서 속력을 구해보고 누가 제일 빠른지를 구해봅시다. 원래 처음에는 이동거리가 같거나 걸린 시간이 같으면 금방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이 다 다르니까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역시 우리 친구들은 계산도 잘하는구먼. 선생님은 이거 딱 하나 딱 계산해 봐야 되는데 벌써 다 나왔네요. 좋습니다. 맞죠? 자, 100초 동안 200m를 이동한 상인은 200m 나누기 100초에서 2m/s. 경자는 3m/s. 400m를 이동한 400초 동안 400m를 이용한 경희는 400m 나누기 400초에서 1m/s. 비켜줘야겠다, 그죠? 용훈이는 2m/s에서 앞에 숫자가 큰 요 친구.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 잘 맞추네요. 2번. 경자가 제일 빠릅니다. 경자 축하해요. 150초 동안 뛰는 것도 힘들 텐데 자, 아주 빠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시간 동안 360km를 달린 자동차. 엄청 멀리 갔다, 그죠? 거의 서울에서 한 경주 오는 정도, 경주에서 서울 가는 정도입니다. 엄청 빠르네요. 한번 속력을 구해봅시다.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만 알면 속력은 금방 다 구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박경주, 성별준, 박별규, 네. 그렇죠. 한글로도 쓴 친구 있네요. 좋습니다.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이 속력이기 때문에 360km 나누기 4시간을 해서 4, 9, 36, 0 이렇게 해서 90km/h. 시속 90km/h입니다.
고속도로로 달린 것 같아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00km죠.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90km면 아주 잘 가는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몸풀기 다 했다. 자, 벌써 7시 40분인데 이제 드디어 몸풀기 다 했다. 그죠? 자, 우리 학습 목표 뭡니까? 산타와 루돌프의 속력을 알아보자. 이게 우리 학습 목표였죠. 해봅시다. 자, 짜잔. 산타의 속력. 자, 여기 있는 그림 있죠? 저 사진. 온학교는 여러분 한 가지 안내해야겠네요. 저작권이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을 내가 활용할 때는 저작권이 있어서 요 그림 선생님 산 거예요. 선생님이 200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저작권을 잘 지키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참 잘하는 온학교입니다. 자, 산타의 속력을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산타 오토바이 타고 다니네. 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좀 편하시겠죠, 그죠? 네, 본인이 운전해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겠네요. 속력은 산타든 루돌프든 선생님이든 자동차든 비행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을 알아야 돼요. 산타의 이동거리가 얼마인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물론 산타가 있다는 가정에 있어요. 산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산타예요. 선생님한테 여러분 선물이니까. 자, 우리 지구에는 20억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구당 한 명이 착하다고 칩시다. 모두 다 착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원학교 친구는 모두 다 착하지만 한 가정당 한 명이 착하다고 했을 때 9,18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말이 뭔 말이냐? 9,180만 가구가 가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동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9,180만 명에게 다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가구당 거리. 뭔 말이냐? 지구를 쫙 펴놓고 9,180만 명을 똑같은 거리로 탁탁탁 찍었어요. 왜냐면 아파트는 엄청 가까이 살지만 엄청 멀리도 사는 10km 떨어진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평균을 내면 한 가구당 1.26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1.26km를 날아가서 또 선물 주고 또 1.26km 뛰어가서 선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구당 1.26km 곱하기 9,180만 명 하면 이동거리가 1억 1,567만 km입니다. 자, 단위가 엄청 높죠.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타 할아버지가 요만큼 이동한다. 1억 1,567만 km를 이동한다. 이동거리 알았어요. 그럼 뭐 알면 됩니다. 뭐 됩니까? 걸린 시간만 알면 돼요. 우리 보통 산타 할아버지가 언제 배달합니까? 배달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미안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언제 선물 주십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도 낮에는 안 주고 밤에 오세요. 우리 잘 때. 그죠? 배달 아니에요. 새벽에 밤에 오세요. 자, 그런데 밤은 하루가 24시간 중에 밤은 한 8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겨울이라서 지금 좀 10시간 된다 쳐도. 그런데 우리 지구는 동그래요. 우리가 지금 밤이면 우리 지구 반대편은 낮이야. 그래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이거 6학년 배울 건데 이거 선행학습일 수도 있다. 지구는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지구가 도는 방향을 따라서 막 날아다니면 31시간, 31시간을 최대한 배달 아니죠. 선생님 잘못 써서 산타 할아버지 미안해요. 선물 주시는 시간이 31시간이에요. 그리고 초로 계산하면 11만 1,600초예요. 자, 그러면 뭔 말입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1억 1,567만 km를 11만 1,600초만큼 사용해서 움직이신다. 운동하신다는 거죠. 속력 구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자, 누리호는 얼마 전에 우리가 거의 성공했는 멋진 우리나라 로켓이죠. 우리나라 우주 강국입니다. 6.7km/s 1초에 6.7km로 날아가요. 이걸 일부러 비교하라고 놔뒀어요. 산타의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하면 속력을 구할 수가 있죠. 너무 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계산기로 해봅시다. 네. 1억 1,567만 나누기 11만 1,600초 짠! 하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죠.
여기 점이 요건 서수점이에요. 여러분 반올림 배웠죠? 4를 반올림하면 이게 없어진다고 합시다. 그렇죠. 로켓 배송보다 더 빨라요. 계산 결과 산타 할아버지는 초속 약 1036km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 약 1036km/s. 그러니까 선생님 소리, 음속의 3000배나 되는 누리호보다 150배나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구했습니다. 자, 1초 동안 1000km를 이동한다는 거죠. 그럼 뭔 말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인데 1초 시작. 서울 갔다 온 거예요. 부산에서 다시 산타 할아버지 부산에 출발한다. 시작. 갔다 왔어요. 서울에. 산타 할아버지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박수 쳐요. 산타 할아버지 정말 고생하신다. 자, 그렇지. 지구 파괴란 이야기 나온 이 친구, 이 라파까지 하시는 친구 굉장히 과학적인 친구인데 우리 지금 과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날아갑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끕니까? 루돌프가 썰매를 끕니까? 네, 산타 할아버지가 끄는 거 아니에요. 누가 끌어요? 루돌프가 끌어요. 루돌프가 빠른 거지. 자, 루돌프에 대해서 봅시다. 과학적으로. 자, 산타가 비행하면 우리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뭐 이렇게 징글벨 징글벨 자 루돌프 가자 이렇게 가지만 실제로 초속 1036km 가면 누리호 6.7km/s인데 확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산타 할아버지가 비행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닉붐이라는 게 막 생겨서 팍팍 막 유리창 다 깨지고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면 이렇게 불 붙어버려요. 네. 어마어마한 과학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지구가 망했다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자, 루돌프 한번 봅시다. 루돌프가 실제로 빠른데 빨간 코예요. 그리고 외톨이가 되었네. 네, 외톨이입니다. 루돌프는. 왜?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코에 거의 불 붙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를 매우 사랑했네. 마지막엔 외톨이를 극복하고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를 그렇죠. 산타 대단하죠. 이 노래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초속 1036km가 팡 하고 날아가는 그 속도를 우리 몸이라면 몸이 터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루돌프는 끄떡없죠. 네, 몸이 초인이라는 거지. 몸이 비브라늄으로 되어 있나? 엄청나게 강인한 몸을 가지고 있고 코에 이 루돌프 참 대단한 거죠. 보세요. 이렇게 불 붙어서 막 날아갈 텐데 코에만 불이 붙었어요. 불 붙는다 했겠지. 그러니까 산소를 압축해서 코에서 태우고 심지어 소리도 안 나. 꽉꽉 소리도 안 나죠. 소리까지 방음을 하는 엄청난 과학적인 그런 마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선진 기술을 가진 과학적인 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과 비행 능력. 그러니까 당연히 그를 매우 사랑했네. 사랑할 수밖에 없죠. 루돌프가 이렇게 대단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루돌프의 속력을 구했다. 자, 여기서 그렇죠. 너무 재밌네요.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준다면 이건 생물학적으로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얘기를 했고 생물학적인 과학에 접근해서는 루돌프는 암컷입니다. 루돌프가 술록이죠. 술록의 남자아이 이름이긴 한데 12월이 되면 술록은 남자아이들은 수컷은 뿔갈이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12월에 크리스마스에 뭐 배달하려고 하면 술록은 뿔이 없어요.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루돌프 다 뿔 있죠. 여러분 사진이나 영화 같은 거 봤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루돌프는 수컷이다 암컷이다? 뿔이 있기 때문에 암컷이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아주 재밌는 동료도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재미있게 과학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루돌프는 뿔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암컷이야. 몸이 아주 단단해. 엄청난 비행 능력을 가졌어.
초속 1036km로 가. 이렇게 과학자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타 해결책.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들 본 친구 없죠? 네.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로 선물을 주시려고 배달하기 시작하면 지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걸었습니다. 절대 울면 안 돼요. 우리 착한 아이인데 다 착하잖아요, 원학교 친구들. 그런데 한 번 정도 울었죠. 이렇게 주사 맞다가 운 거야. 그래서 선물 안 줘.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지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으로 대체하여서 선물을 준다. 이것이 산타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속 1036km라는 걸 우리가 속력을 구하고 나면 과학적으로 이런 추론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가 혹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원학교 친구들 너무 착해서 속력도 그죠?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속력도 구할 수 있어. 산타 할아버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허허허, 이 친구야, 너가 참 착하고 훌륭한 친구니까 내 썰매에 타지 않으련?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탑니까? 그 썰매 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속 1036km로 날아가요. 네,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왜 버스 타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몸이 후청하죠. 그게 관성의 법칙인데, 여러분 초속 1036km면 우주 밖으로 튕겨나옵니다. 네, 여기서 과학적인 또 사실, 여기 보면 요게 좀 어려워 보이는 식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지구 탈출 속도라는 아주 어려운 재밌는 과학적인 식입니다. 계산식. 마지막에 있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하나도 이건 잘 모르겠지만 몰라도 됩니다. 마지막 거 우리 이미 배웠어요. 11.2km/s. 1초에 11.2km를 가는 속력을 구하면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는 초속 1036km로 날아가니까 지구는 그냥 우주로 날아가서 나는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선생님과 배운 이게 막 웃기면서 이렇게 배운 이 사실은 작은 사실이죠.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다 라는 한 가지 사실, 한 가지의 과학적인 개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 얘기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 식도, 고등학교 배우는 이 식도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우리 지금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 속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마지막 거 초등학생도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과학자들 어려운 말 해도 보자, 저거 배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차근차근 썰매 타면 엄청 롤러코스터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 빠릅니다. 네. 사실 아이언맨, 그렇죠. 아이언맨 슈트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몸이 초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속력에 대한 과학적 개념이 점차 확장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생물학에도 사용할 수 있고, 물리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체 운동, 속력. 여러분 이미 과학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미 다 과학자다. 대단합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건데 이걸 다 이해를 했네요. 자, 그래서 혹시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라고 하면 타야 되지. 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제가 탈게요. 대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할아버지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초속 1036km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주세요. 저 산소가 숨을 쉴 수 있게요. 옷도 주시고요. 안전장치를. 가장 대표적인 차를 탔을 때, 썰매를 탔을 때 안전장치가 뭡니까, 여러분? 안전운전 해주세요. 그렇죠? 뭡니까? 차를 타거나 안녕하세요, 김민승 친구. 안전띠 정답. 그래서 여러분 물체 속력 4단원에서 속력을 막 열심히 안전벨트, 안전띠, 속력을 열심히 구하다가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와 안전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 안전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유가 뭐다? 이렇게 속력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니다. 자연스럽죠? 우리 과학 수업 너무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갔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지금 몇 시입니까? 벌써 7시 55분입니다. 오늘 너무 잘했다. 오늘 산타의 속력도 구했고 속력이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란 것도 이미 다 알게 되었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와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고 재밌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 다음 시간도 재밌겠다,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게 선생님과 만나봅시다. 자, 산타 할아버지는 빠르다. 루돌프 군 대단하다. 왜 사랑받는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해결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빠이.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꽃. 만일 내가 봤다면 불이 붙었죠. 과학적으로. 다른 모든 사슴 아니에요. 술록이에요. 술록. 이 노래 잘못된 거예요. 술록이다. 12월 달에는 수컷은 뿔가리를 하기 때문에 루돌프는 암컷이었다. 자, 이제 선생님 진짜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빠이.